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여전히 좀 싸늘한 아침인데 주식시장은 그나마 미국은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었지만 상승 마감했다. 지금 아직 30분 남아있는데 지금까지는 다우를 제외하고는 나스닥 S&P 500은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핵전쟁 위험이다. 핵전쟁 리스크가 시장을 또 덮쳤죠. 네, 이스라엘이란다. 러시아의 핵전쟁 리스크. 다음에 달러는 살짝 약세로 돌아서고 금리도 소폭 하락으로 나타내며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괴롭혔던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 좀 수그러드는 꺾이는 모습.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의 주가가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기회인데 문제는 핵전쟁 위험이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돼서 우리나라와 연계돼서 좀 움직인다는 거죠. 네, 북한이 참전을 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엔비디아 실적은 6시 이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비트코인 상승이 또 눈에 크게 띄는 그런 모습. 자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달러, 금, 채권, 그다음 비트코인인데 돈은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의 목적이 의미가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이러한 플라이트 퀄리티의 모습이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가는 모습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는 시장이다. 이제 오늘 우리나라는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제 이틀 상승하고 하루 빠진 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오늘 과연 추가로 상승에 올라올지 이 모든 목줄은 엔비디아가 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지만 다우는 마이너스 0.33, 나스닥은 플러스 0.78, S&P 500은 플러스 0.23 이렇게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핵전쟁 위협이죠. 핵전쟁 위협.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쿰스. 이 단어를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에이테쿰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허락해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이죠. 미국 뉴욕 증시 러시아 핵전쟁 위협에서도 나스닥 S&P 상승, 다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핵무기를 동원한 우크라이나질 확전 가능성에 대한 악재와 국채금리 하락에는 호재가 대립하는 형태로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지수는 전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살짝 하락세를 보이다가 S&P 500만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금일 미국 최고급 금리는 저는 대폭 하락인 줄 봤더니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시장 참가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악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274, 네, 1bp, 겨우 1bp 하락했습니다. 10년짜리는 4.383, 3.2bp 하락.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금리가 플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전쟁 위협으로 살짝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은 한국 주식시장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쿰스를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를 우크라이나가 단 하루 만에 에이테쿰스로 러시아 브랑사크 지역의 카라체프 군사시설을 가격을 했습니다. 이게 내외신에 크게 반영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 보유국이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때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한 핵무기 사용 개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러시아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제3차 대결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협 자산에 투입됐던 자금의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모습. 금과 채권, 미 국채와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돈이 가는 모습.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금리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살짝 빠졌다는 거죠. 금리가 살짝 빠졌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핵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론 뉴스에 나오고 회자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피부에 닿지 않는 일이라 아직까지는 플라이트 퀄리티로 돈이 확 몰릴 것 같진 않다. 금 선물도 2631.6달러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65%.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대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죠. 6시 이후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4%대, 2%대가 아니라 4%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을 장착한 서버 제조로 큰 주목을 받다가 회계 부정 의혹으로 나락으로 갔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였죠. 연례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첫날 장 마감 후 SEC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독립적 감사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새롭게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업 실적을 발표한 몇몇의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월마트 10분기 연속 매출과 주당 수익이 예상을 상회한 흐름, 호실적 3% 이상 상승을 했죠. 월마트는 미국 서민들의 소비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죠. 다음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5만 개 이상 추가 매수 가능 사실을 공개한 후에 주가가 6%가 아니라 10몇 % 이상 뛰었죠.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미국 법무부가 검색시장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결정을 했다. 이 소식에 약보합세를 출발했으나 장중 다시 1%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크레물린이 무력 대응에 나설 경우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오판이 자초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증시지수는 상승률을 반납하고 투자자들의 확전을 경계하며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오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간단히 봅시다. 미국 10월 주택 창공 건수 131만 1천채, 3개월 내 최저다. 미국 10월 건축 허가 건수 141만 6천 개 이상을 하회했다. 이상인 주택 지수들이 단축해 나오네요. 트럼프 미 상무장관의 러트닉, 이름도 어려운 러트닉, 관세 옹호한 억만장자를 지명을 했죠. 무슨 캐피탈 사장인 것 같은데. 트럼프 스페이스X 스타쉽 6차 발사를 참관했다. 트럼프가 스페이스X 스타쉽 6차 발사를 참가했다. 이게 전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계획이죠. 트럼프 우주항공, 오늘 우주항공의 하나 시스템 또 하나 시스템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세트레가의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 오늘 좋아 보입니다. 방산주와 함께. 넷플릭스가 내년 비영어권 신작 공개를 하겠다. 오징어 게임 2 성공을 확신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그나이트 2024를 개최하고 AI 에이전트 시대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한다. 우크라이나 러본토 향에서 에이테쿰스를 발사했다. 푸틴 핵결의를 개정을 했다.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돌파하고 지정학 리스크 최고조의 수혜주로 비트코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간단히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달러 지수 거의 움직이진 않았죠. 106.19. 하지만 상승분이 멈추면서 달러가 소폭 약세 흐름? 네, 엔화는 154.68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약세입니다. 거의 안 움직였다고 할 수 있죠. 원화도 0.21% 1393, 1410원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하는 모습. WTI는 0.3% 상승 69달러. 어제 많이 올랐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석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랐는데 오늘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 1.72% 상승 중, 엔비디아 4.62 146달러, 애플 0.24% 상승, ARM 3.87 상승, AMD 0.03. 울타비티는 마이너스 2.57. 울타비티가 오히려 좋아했는데 너무 많이 하락을 하는데 물타기는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네, 좀 기다려 봅시다. 제가 이제 팔란티어를 새로 여러분에게 하나 넣는데 저는 이 종목이 새로운 리더가 될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100달러까지 팔란티어 사야 될 시기죠. 팔란티어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고평가 영역이지만 사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새롭게 미래 먹거리로 팔란티어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일라이닐리 마이너스 0.0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47% 상승, TSMC도 1.29% 상승했네요. 이건 엔비디아와 함께 엮여가는 거죠. 네, 비트코인은 93,525달러,
정말 비쌉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잘 알죠? 아까 앞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88,000달러에서 추가 5만 개를 더 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442달러 오늘 15%나 상승하면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게 엔터의 상승 반전이죠. 이게 추세적 반등이냐 아니면은 뭔가 단기 테마이냐. 저는 단기 테마로 보죠. 추세적 상승은 좀 어렵다. 빈집 털기 정도. 그래서 이미 바닥에서 다 30-40% 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한 10% 정도 오르면 이익 실현을 해라.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시장에 많은 것들이 선반영해서 빈집 털기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시각인데 제가 혹시나 이 섹터를 좋게 보는 것은 중국이 비자 면제 위에 선물로 우리나라 엔터주에 대한 그 빗장을 풀어줄 가능성, 이 부분 중국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풀어주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핵심은 저는 중국 시장의 개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JYP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1,705억, 영업이익을 484억이나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22%, 매출은 22%, 영업이익 10% 성장. 거의 YG 같은 것은 분기 실적이 마이너스이고 나머지들은 비실비실한데 JYP 엔터가 484억 플러스 10% 성장을 예상치를 상회했죠. 최근 업종별 차별화를 이야기하는 트럼프 관세 장벽에도 미디어 엔터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파트하고 BTS,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여기에 중국만 좀 뭔가 풀어주고 공연을 풀어만 준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바닥에서 한 40-50% 다 올랐기 때문에 플러스 10%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해라. 이게 제 조언이죠. 항상 이렇게 간다 하는 것들도 항상 어느 수준에 오면은 다시 꺾이는 모습. 대표적인 게 바이오가 최근에 꺾이죠. 우리 카페에서는 JYP부터 강력 추천을 해서 6만원 정도면은 일단 1차 목표 가격인데 64,000원까지 왔죠. 다음 목표는 당연히 7만원이죠. 네. 7만원 오면 JYP는 매도 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JYP 실적 추이 전망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1,300억. 내년에는 1,500억까지 좀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2023년에 6,694억까지 늘었다가 올해 1,300억, 300억 정도가 빠졌는데 내년에 다시 200억 정도가 늘어나는 모습. 이게 지금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포트를 요약 정리해보면 JYP는 고연차 어떤 가수들의 아이돌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4분기에도 트와이스 미닛, 미사모 미닛, 돔 투어, 스트레티키즈 일본 정규 스페셜 앨범, 월드 투어, 데이식스 월드 투어 등 고연차들의 활발한 활동이 돈을 벌고 있다. 다만 4분기 일본 지역 공연이 많아 공연 매출은 25년 1분기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돈이 들어와야 이제 이게 회계상부에 찍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향후 공개될 스트레이트키즈 2025년 북남미 유럽 투어는 주요 매출 성장력이 될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트와이스, 미사모, 스트레이트키즈, 데이식스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죠. 이러한 성장세를 또한 젊은 애들은 있지, 엠믹스 등 저연차 아티스트와 4분기 데뷔할 보이그룹 이런 성과가 지속적으로 좋은 플레이로 연결이 되면서 JYP가 새로운 반등의 모멘텀을 줬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바닥에서 40%가 올라왔죠. 추가 10% 정도, 7만원 정도 오면은 이익 실현을 해라.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 열시키는 문제가 나타났죠. 여러 가지 것들을 고용량으로 가면 열이 많이 나는 게 당연하죠. 네. 전체 데이터 시스템에서 쿨링 시스템에 쓰는 전력이 50%나 됩니다. 이 발열 문제를 어떻게 잡느냐, 이 쿨링 시스템을 어떤 방법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시장이, 액침 냉각 시장이 2020년에는 1조밖에 안 했는데 2040년에 42조로 너무너무 크게 증가할 거다. 이 시장도 큰데 막상 살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박살 나겠지만 일단 버티브 홀딩스도 있고 데일도 있고 우리나라는 GX 칼텍스, SK 엔무브, 네, SK 이노베이션, 윤활유전무 자회사, S오일 얘만 상장. 얘는 상장이죠. 네, 지번인가요? 그다음에 HD 현대 오일뱅크 이런 종목들 막 있는데 살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GST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핵정책 리스크 그리고 금리 하락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시장에 부딪히며 주식시장은 강세로 끝났다. 금리가 핵정책 유행이라는 계기로 플라이트 퀄리티 현상을 보이며 그동안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았던 어떤 금리 그 다음 달러 강세의 어떤 단초가 제공되는 그런 모습. 금리 하락은 한국 주식시장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전쟁은 당사자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일단 오늘 시장은 방산주가 시장의 리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으면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가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이런 시간에는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시장의 모습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명히 오늘 엔비디아에 달려있죠. 엔비디아가 올라야 삼성전자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오늘 Q&A 시간에 IR 시간에 어떤 HBM의 어떤 고객 답변아 그래서 삼성이 낄 수 있는 그 가능성만 열어둔다면 삼성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더 남아있다. 어제도 강조했지만 트럼프 진영의 불확실성, 약간 극우 성향들의 득세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따라서 트럼프의 이러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취임 이후에는 사라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취임할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이 주가가 어떻게 방어가 되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핵심이죠. 네. 지금 바이오가 시장의 리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거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모습, 엔터 같은 데로 돈이 움직이는 모습, 자율주행으로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이익 실현 물량을 막고 있는데 오늘 정도에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오늘 반등이 안 나오면 좀 당분간 반등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바이오는 물타기는 하지 마라. 그냥 견뎌라. 또한 엔터가 새로운 빈집 털기로 나오고 자율주행과 단기 투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오래갈 그러한 어떤 그 이벤트는 아니다. 테마는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 오르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조했죠. 따라서 오늘은 방산, 우주항공, 조선, 전력기계, 원전, 양자컴 이런 보유 섹터들을 팔지 말고 견뎌야 된다. 특히 오늘 트럼프가 스페이스X 6자 발표회가 직접 봤다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팔지 말고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러한 종목들에 샀으면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50% 정도 이익은 실현해라. 이렇게 단순한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립니다. 오늘 신규로 새롭게 관심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산, 우주항공, 조선, 전력기계, 원전, 양자컴,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6시 미국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다시 실적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건데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관심 종목도 올려놨으니까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좋은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추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